2015 중국 갑조리그 10라운드의 결과는 이어졌습니다. 장수와 상하이의 대결에서 상하이가 3점을 챙겼는데요. 네, 사실은 약간 의외의 승리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비교적 노장에 속해 있는 창하오 선수라든가 추유진 선수가 활약을 하면서 장수팀을 꺾었습니다. 네, 주아이와 수거울 항저우. 잘 나가던 수거울 항저우 지난 라운드에서는 패배를 했네요. 네, 첫 패배였고요. 박정환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주장전에서 패했고 그것이 또 아쉬움으로 남죠. 네, 광시와 상동, 이세돌 선수를 필두로 3승을 거두면서 3점을 챙겼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가 속해 있던 항저우 기원 천양호의 선수에게 패하면서 주장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1점밖에 챙기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베이징 팀도 중하위권에 처져 있던 팀이기 때문에 이 대결이 아주 중요했는데 강동윤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오랜 라이벌이었던 천양호 선수에게 패하면서 결국 팀이 1점밖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구이저우도 주장전에 승리를 거뒀고 또 선수들이 2승까지 더하면서 3점을 가져갔습니다. 네, 저장팀의 김지석 선수의 활약이 뛰어났죠. 왕씨 선수를 꺾으면서 그것도 내용면에서도 완벽하게 밀어붙이면서 네. 팀의 3점을 가져왔습니다. 자, 현재 순위를 살펴볼까요? 수거울 항저우가 7승으로 승점 26점을 챙기면서 저장과도 7점 차이나 나네요. 네, 지금 1위부터 5위 팀까지를 보면 대부분 한국 선수들이 속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에 따라서 팀이 상위권에 올라 있고요. 그 외에는 네. 항저우기원의 강동윤 선수가 속해 있는데 현재 11위죠. 또 상하이 팀에는 나연 선수가 속해 있는데 9위입니다. 네, 수거울 항저우, 저장, 우환 다 한국 선수들이 속해 있는 팀들입니다. 자, 우변은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이 우아기의 형태를 놓고 봤을 때 일단 백도 좀 두텁게 귀에 맛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을 할 수가 있고 강동윤 선수는 이런 생각입니다. 애초에 여기를 붙였을 때 백돌이 화점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로 돌아가서 순환하기를 해보면 여기를 걸쳤는데 백이 붙이고 여기를 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를 넣으니까 막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찝은 교환과 먹여친 수는 약간 악수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흙이 원하던 대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하변에 이렇게 자세를 잡았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의 바둑은 예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날렵했고 발 빠르고 뭐 그런 것을 추구했다면 언제부턴가 바둑이 좀 두터워졌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저 부친수는 과거의 강동윤 선수를 연상케 하는 아주 발빠른 수법입니다. 지금 국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흙에 두고 싶은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바로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두고 싶은데 그냥 간다면 백이 한 칸을 띄어서 아, 그렇죠. 네, 이 흑도를 압박하는 것이 워낙 눈에 들어오니까 지금 여기를 붙여서 백이 어느 쪽을 젖히든 이렇게 둬도 선수로 처리하고 여기를 달리고요. 백이 아래쪽으로 젖혀도 여기를 늘고 나서 네. 이렇게 달리겠다는 뜻입니다. 오랜만에 이 강동윤 선수의 날렵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흙이 만약에 그냥 한 칸을 뛰든지 했다면 백이 귀를 갖겠죠. 그냥 여기를 한 칸을 띄면 백은 귀를 한 칸 띄게 돼서 방금 전에 진행해서 양쪽을 다 둘 수 있었던 것과는 좀 비교가 됩니다. 네. 저우류양 선수는 참 두텁게 둡니다. 한때 이 저우류양 선수의 바둑을 모 기사가 약점은 확실히 있다. 그래서 그 약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안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항상 좀 이 성격도 낙천적이고 그래서 그런지 저런 곳에서 별다른 반발 없이 그냥 당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고 싶은 자리를
같습니다. 일단 좌변 쪽 그리고 상변 쪽에 걸친 흙의 모양은 아주 좋은 자세죠. 강동희 선수가 우상기에서 먼저 막지 못했던 그 수순은 약간 아쉬웠습니다만 그래도 우하기에서의 처리라던가 그 후의 처리는 흙이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네. 묘한 곳을 드네요. 확실하게 모양을 정돈하겠다는 생각이네요. 항상 백이 여기를 미는 것이 권리였죠. 오히려 놔두었다가는 흙이 언젠가 막았을 때 역으로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밀어두는 교환은 악수가 아닌데 밀어두고 나서 이쪽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느는 자리까지는 흙이 받아줄지가 의문이에요. 뭐 첫 번째 여기는 받아줘야 합니다만 이 호구 자리가 미리 있다면 흙이 여기를 잊지 않고 중앙으로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우리양 선수가 이쪽을 다 교환을 하고 나서 여기까지 아예 정돈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제 귀를 지키나요? 네, 이제는 귀가 참 중요하죠. 봐도 격언에 큰 곳보다 급한 곳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 좌하기 같은 경우에는 큰 곳이면서 급한 곳입니다. 흙이 거기를 둔다면 이 백 전체가 안녕이 없이 중앙으로 탈출을 해야 되고 또 백이 저곳을 둠으로써 이제는 좌변 침입을 보기 때문에 흙도 받아줘야 됩니다. 네. 이 바둑은 뭔가 어지러울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정리가 빨리 된 편이네요. 네. 이제는 서로의 집을 넓혀가는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저류양 선수는 약간 속기파에 속하고 강동일 선수는 비교적 장고파 기사입니다. 중국 갑조 리그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3시간으로 두던 것과 큰 차이는 없더라도 이 2시간 45분, 15분 줄어들어 있거든요. 네. 그럼 제한 시간 관리도 좀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 기사들이 워낙 중반 이후에 이 시간 공격에 능하기 때문에 강동일 선수 같은 장고파 기사들은 초반에 좀 빨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 강동윤 선수가 장고파라고 생각을 못하는 게 바둑 리그에서의 그 활약이나 그 뭐 인터넷 바둑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면 속기파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강동일 선수는 정상급 기사 중에, 그러니까 한국 랭킹 10위 안쪽에 있는 기사 중에는 가장 장고라는 선수이고요. 네. 이 선수가 예전에 첫 타이틀도 이 전자랜드배 바로 속기전이었죠. 게다가 바둑리그의 사나이이고 그렇기 때문에 속기에 능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시간이 주어지는 기전에서는 장고를 많이 합니다. 네. 일단 저렇게 지켜둠을 해서 확정가는 흙이 좀 많아 보입니다. 문제는 백의 중앙의 두터움과 상변의 흙의 발전성, 과연 어느 쪽이 가치가 더 클지 그런 것을 봐야겠고 한 번 더 흙이 상변의 모양을 넓히면 이런 정도로 지키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넓힐 수도 있고요. 이곳이나 이곳으로 넓히면 모양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 삭감을 백이 서두를 타이밍입니다.
치열하게 가네요. 네, 치열하게 갑니다. 그 수의 뜻은 늘어달라는 거거든요. 여기를 늘어준다면 한 칸을 띄어서 애초에 형태가 흑돌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어깨 짚고 한 칸 띈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흑이 좀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가 백이 지금 장면에서 어깨를 짚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자세입니다. 네. 그래서 흑도 뒤로 늘 기분은 들지 않아요. 그럼 바깥쪽으로 느는 것도 백이 반대쪽이 두터운데요. 여기를 늘면 이제 이 부분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수법이 있겠습니다만 최강으로 백이 응수를 한다면 이렇게 꽉 막아서 패로 버티고 같이 뚫고 나오는 이 진행에서 패까지요? 이 부분에 패감이 백이 많기 때문에 네. 흑이 좀 무리스러운 싸움입니다. 그럼 양쪽 느는 수는 조금 당했다고 봐야 되겠고 네, 젖혀가는 수가 어느 쪽을 젖힐지를 네. 좀 판단을 해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는 지금 절대 도선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쪽이든 젖히는 변화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이런 자리를 늘어야 합니다. 자, 역시 젖혀갔고요. 상대가 저렇게 젖힌다면 지금 서로 필연입니다. 여기서 호구 쳐서 뚫고 나온 것은 강동희 선수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 역시 나가질 못했어요. 여기를 백이 뚫고 나온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백이 돌파하는 자세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여기 뭐 엄청난 빵따냄이 생기고 나서 패가 되거나 아니면 있는다고 해도 지금 살릴지도 의문이에요. 네. 지금은 뭐 이쪽의 모양을 키워간다면 이건 흑이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5점은 감사히 버리겠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두었을 때는 일단 축관계입니다. 여기를 끊고 백이 늘 수 없다면 지금은 백이 이상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면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네. 흑이 한 점을 제압을 해서 백이 9점도 잡혔고 네, 백이 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백이 여기를 느는 것을 일단 봐야겠고 늘었을 때 흑이 밀어간다면 일단은 축이 흑이 유리합니다. 이건 안 되겠는데요. 백이 또 여기를 받아야 되면 2점이 제압당해서 이쪽을 막을 시간도 없고요. 저류양 선수가 어떤 작전을 세우고 있을지 부분적인 형태만 놓고 보면 백이 좀 무리입니다. 백의 작전은 축머리네요. 흑이 어딘가 받아준다면 네, 이렇게 두어서 아까처럼 진행이 되었을 때 네, 이제는 이 축이 백이 유리합니다. 이 상변도 크기는 하지만 좌변에 뚫리는 것도 상당히 큰데요. 지금 상변을 흑이 제압을 한다면 네. 있는 정도거든요. 좌변에 뚫리면 이 진행은 또 백이 괜찮아 보이네요. 주변에 백돌이 강한 만큼 이 돌파가 아주 통렬합니다.
네, 방금 전에 그 교환만으로 이미 저우리양 선수는 상변에서 원하는 바는 이뤄냈습니다. 지금의 형태라도 축은 백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강동희 선수는 상변에서는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 교환 자체가 악수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좀 만족을 하는 식으로 흐름을 이끌어 가야겠네요. 원래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좌변에 침입을 하면 항상 수가 나는 자리였지만 지금은 흑돌이 여기에 오면서 그런 맛이 사라졌습니다. 네, 뭐 백은 이제 뻗어두겠죠. 이제 와서 뭐 중앙으로 누르는 것은 중앙 쪽에 백이 큰 집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백이 선택할 수 없는 작전입니다. 네, 이제 와서는 뭐 필연의 진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예 잡아둡니까? 그 자리는 참 기분 좋네요. 결국 강동희 선수가 상변과 좌변을 모두 발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면 지금은 좌변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변의 형태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어서 확정가로는 여전히 흙이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중앙 쪽에 이 백의 두터움이 어느 정도로 결론이 지어지느냐. 네. 거기에 이바둑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흑백 선택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김지석 선수 이야기로는 이 중국 기사들도 100번을 선호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주장전에 홈팀에서 100번으로 결정을 지어놓고 네. 이제 그렇게 흑백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 김지석 선수가 봤을 때에는 그걸 좀 습관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은 주장전에 흑번인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은 순간에도 이미 100번으로 뭐 제출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경우를 여러 차례 봤다고 합니다. 이 선수들은 선택권이 없는 건가요? 감독들이 다 결정하는 건가요? 선수들과 상의를 해서 선택을 하는데 네. 워낙 항상 물어봤을 때 주장 선수가 100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는 묻지도 않고 그냥 네, 그렇게 제출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지난해 어떤 다른 팀의 경기를 봤을 때 최철환 선수 팀의 홈 경기였습니다. 최철환 선수가 당시 중국의 장타오 선수와 대구를 했었고 네. 최철환 선수 팀이 이 을조리그로 강등 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국이었습니다. 시안 팀이었죠. 근데 이제 김지석 선수가 봤을 때는 최철환 선수가 당연히 흙을 잡는 것이 낫다고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최철환 선수가 지면 팀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최철환 선수는 흙을 쥐든 백을 쥐든 장타오 선수에게는 이겨야 되고 또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되니까 차라리 최철환 선수가 흙을 쥐고 다른 세 판의 경기에서 두 판 백을 쥐게 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주장전 백으로 제출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바꿔보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중국 리그에서는 주장전이 이 홈팀에서 백을 잡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백도 한 점을 제압해 두네요. 좌편의 흙집은 참 크게 났습니다. 한 40은 확보가 되었어요. 흙집은 전체적으로 한 65 정도 납니다. 네. 백집은 어떨까요? 확정가만 놓고 보면 백은 한 45에 지나지 않고요. 아, 그럼 두터움에서 거의 15집은 가져가야 되는 거네요. 네, 이 중앙 쪽이 문제인데 일단 흐름이 강동희 선수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게다가 선수인 상황. 그래도 보면 볼수록 중앙 두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가치를 쳐줘야 될 것 같네요. 이런 부분에 집도 백이 약간 늘어날 여지가 있고 좋은 자세로 한 점을 제압하긴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백이 아직은 활용이 좀 남아 있고요. 네. 중앙 승부입니다. 제가 선택을 한다면 저는 흙을 쥐고 둘 테지만 뭐 덤도 크고 절대 큰 차이가 나는 바둑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의 승부입니다. 네, 지금 좌하기를 밀고 들어간 것도 굉장히 큰 자리죠. 이쪽도 흙이 다음에 한 번 더 끝내기를 한다면 뭐 치중 가고 이렇게 젖힌다든지 해서 꽤 큰 자리를 남겨두고 있고 이렇게 네. 된다면 백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네, 저우리양 선수가 여기를 들여다봄으로써 이으면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치중 갔을 때 두 점을 버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렇네요. 보통 이런 경우에 흙이 선택할 수 있는 반발이 이쪽 돌파하는 것인데 그냥 돌파하면 끊었을 때 이 두 점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태상은 하나 젖혀두고 돌파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반발 수단인데 이 젖혀두는 교환으로 인해서 아까 치중 간수는 사라집니다. 시기적절한 그런 응수타진이 나왔습니다. 네. 역시 젖혀두네요. 네, 역시 반발을 갑니다. 하나만 젖혀두고 두 점을 잇는다면 의미가 없죠. 자, 젖혔다는 건 역시 뚫겠다는 얘기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백도 두텁게 막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 지금은 중앙 쪽으로 이제 점점 모양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는 강동희 선수도 좀 삭감을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경계선으로 과연 진입을 할지. (2015) 중국 갑조 리그 잠시 후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죠. 네, 2015 중국 갑조 리그 11라운드 대진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이는 주하이와 맞붙게 됐는데요. 추진 선수와 커제 선수의 주장전이네요. 네, 나연 선수는 멍타이링 선수와 만납니다. 네, 스버랑저우 광시와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광시 팀에서 이세돌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았고요. 네, 이세돌 선수가 나왔다고 해도 주장전에 출전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좀 아깝다고 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또 수볼 항저 팀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기면 좋지만 저도 할 수 없다는 느낌으로 이세돌 선수를 제외를 했습니다. 네, 산둥과 항저우기원, 저루양과 강동윤이 주장전에서 만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산둥팀 참 강팀인데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다는 것이 의외죠. 네, 베이징과 구이저우, 베이징 팀도 지금 현재는 꼴찌를 달리고 있어요. 네, 베이징 팀이 뭐 터자시 선수도 있고 천야웨 선수도 네. 있고 그리고 가끔 콩지혜 선수, 과거 세계 바둑계를 주름 잡았던 선수도 출전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름값에 걸맞지 않는 그런 순위에 랭크돼 있고 오늘 천야웨 선수가 중국 랭킹 1위 스위에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 대결은 한국 선수가 껴있지 않은 대결이긴 합니다만 중중전입니다만 네. 굉장히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대결입니다. 네, 저도 참 궁금한데요. 우한과 저자는 김지석과 탄샤오의 주장전, 그리고 또 속기전에는 이동훈 선수의 바둑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장타오 선수가 잘 알려져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이 선수가 항저우 출신으로 굉장히 실력이 탄탄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동훈 선수가 약간 유리한 정도, 이 정도로 보여지네요. 네, 춘친과 장수. 주장전에 양띵신 선수가 출전을 했네요. 네, 보통 구리 선수나 왕시 선수가 많이 출전을 했지만 오늘은 이 미이팅 선수와 양딩신 선수, 중국 바둑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수가 격돌을 했습니다. 네. 자, 다시 김지석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흑의 마지막 수 지금 우변 쪽에 2선에 침투를 하면서 백돌 공격을 엿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갔는데요. 틀어 막아도 늘어서 이렇게 계속 뚫고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흑이 굉장히 처리가 잘 됐습니다. 백이 뭐 차단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 막아두는 것은 당연한 교환이고요. 여기서 이을 수 없다면 중앙 쪽 행마를 해야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이런 자리가 일감이네요. 이렇게 두거나 좀 적극적으로 둔다면 이런 쪽을 볼 수 있는데 흑이 이런 치받는 자리 등이 선수라서 이 흑의 두텀에 너무 가깝게 간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역시 두 칸이 가장 무난하고 가장 일반적인 행마입니다. 김지석 선수가 중앙 쪽에서 우측의 돌을 압박하면서 중앙의 모양을 노골적으로 키워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 중앙으로 오히려 내몰면서 그 사이에 우변처럼 좀 얻는 것이 있는 과거 유창혁 구단이 전성기 시절에 잘하던 공격 패턴인데요. 백도무가 우변 쪽 갈 수 필요해 보입니다. 그쪽을 둡니까? 네, 사실 거기를 두는 건 약간 의외의 자리인데 탄샤오 선수가 오히려 공격을 좀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네요. 네,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을 가고요.
박은 어찌됐든 두 텀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김지석 선수가 수익기도 강하고 이 중반 파괴력이 뛰어난 기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샤오 선수가 이 김지석 선수에게 공격을 유도하면서 좀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리가 백이 앞서는 상황에서 네. 저렇게 한 번 더 손을 빼면서 공격을 유도한다면 김지석 선수도 뭐 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탄샤오 선수가 항상 뭔가 치열하게 두기보다는 타협을 잘하는 선수잖아요. 네. 그런 면이 조금 상대적으로 힘든 기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하기 힘든 기사들이. 기풍에 따라 조금 다르죠. 네. 오히려 전투형일 때 힘들어하는 기사도 있고 탄샤오 선수처럼 이 간결한 처리를 싫어하는 기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상대성 측면으로 보면 김지석 선수가 사실 지금까지는 탄샤오 선수를 좀 힘겨워했죠. 상대 전적에서 1승 2패인데 이 세계 바둑계 판도나 또는 지명도로 봤을 때는 김지석 선수가 더 높거든요. 네. 그럼 탄샤오 선수의 이런 간결한 처리의 기풍이 김지석 선수로 하여금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 패턴을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또 김지석 선수가 한번 어떤 선수에게 자신감이 붙으면 계속 또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지금까지 상대 전적면에서 이세돌 선수나 최철한 선수에게 그런 패턴을 보여왔죠. 그리고 김지석 선수가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세계대 우승 이후에 약간 부진에 빠져 있는데 네. 어쨌든 승부사가 이 슬럼프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신감을 얻어야 되고 그 자신감 승리를 통해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국 갑조 리그에서 이렇게 중국의 초일류 기사들만을 상대로 해서 계속 연승을 거둔다면 자연스럽게 김지석 선수의 슬럼프설은 사라질 겁니다. 탄샤오 선수가 공격을 유도해서 오히려 그 상대가 공격을 해올 때 자연스럽게 중앙의 모양을 깨는 어떻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지금 누가 봐도 한번 손 빼긴 했지만 잡힐 것 같은 돌은 아니거든요. 탄샤오 선수의 작전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백이 이미 뭐 마련해 놓은 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상대의 근거를 빼앗으면서 어쨌든 중앙 쪽으로 계속 내몰아야 흑도 중앙에서 강렬한 이 펀치를 날리든 아니면 그 과정에서 뭔가 집을 얻는 것이 있든 하겠죠. 지금의 흐름은 쉽게 안쪽에서 상대에게 안형을 갖추게 해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 탄샤오 선수가 굉장히 빨리 입단을 했네요. 93년생인데요. 2004년에 입단을 했습니다. 보통 중국의 초일류들을 보면 그 정도의 입단을 많이 합니다. 12살, 3살 때 입단하는 선수들 많고요. 정말 빠르다 싶으면 11살에 입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중국의 입단 대회 관련된 규정이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아예 나이가 많으면 입단 대회 참가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나이 제한이 한국보다도 훨씬 낮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 지금은 이 나이별로 쿼터를 좀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둑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이고
또 그만큼의 인구가 있으니까요. 그 중국 바둑계, 중국 기원의 정책을 보면 초엘리트 위주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 국가소년대나 국가대표팀 이외의 기사들에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네, 중앙은 이제 돌파를 당했습니다. 지금 한 번 더 손을 뺀 거죠. 네. 한 번 손을 뺐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그게 봉쇄를 하니까 한 번 더 손을 빼서 끊임없이 이 김지석 선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가 날 만도 하지만 이 수 자체가 백이 이런 곳에 붙여왔을 때 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하변 쪽에 백돌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이 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김지석 선수도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한번 잡으러 가서 승부를 보던지 아니면 좀 더 차분하게 끝내기 승부로 이끌어 가야 하는데 지금은 형세 판단이 참 중요한 시점이고 네. 글쎄요. 단샤오 선수가 뭔가 이 정통파 스타일로 작전을 세운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것을 응징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집으로 돌아서는 바둑을 둔다면 많은 결정이 돼서 좀 큰 곳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바둑이. 네, 일단 당장의 이 형세 판단이 중요하죠. 그리고 과연 이런 하변 쪽 같은 경우에 흑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공격을 통해서 공격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침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또 집으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한방 승부로 가기보다는 좀 더 장기전으로 이끄는 것이 냉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눈에 보이는 집만 세어보면 이쪽이 100집이 한 10집이고요. 여기는 뭐 흙이 한 이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서 이 정도는 되겠습니다. 한 18, 20, 23, 24, 28, 30, 40 여기까지 100집으로 봐줬을 때 40집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100집이라고 보기는 확실치 않아요. 뭐 흙이 이런 치중을 가도 100이 과연 중앙을 놔두고 이렇게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네. 중앙이 다 선수가 된다면 네, 이렇게 백 활용이 대마에게도 된다면 좀 영향을 미치겠죠.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변까지 40집. 일단 100집은 40집의 덤이 있고요. 흙은 이곳이 약 20집, 24, 30 여기까지 40집입니다. 그럼 이쪽에 약간 있죠. 집으로도 지금 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물론 아예 흙이 지금 두텁다고만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좀 얇은 곳이 있고 해서 지금 서로가 중앙이 두터운지 얇은지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집으로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로 벌어진 국면은 아니고 100이 손을 빼면서 두었던 수가 100집을 늘리는 수가 아니라 흙의 이 발전성을 방해하는 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100집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뭐 선수를 두면서도 다음 수를 어디로 정할지 고민을 하겠죠. 네. 지금은 눈에 띄는 자리는 중앙 쪽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중앙을 갈지 또 네. 어느 부분을 갈지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흙이 백도어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쪽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백돌만 확실하게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또 중앙 확실히, 쪽이 네. 백도 이런 부분이 간다면 흙이 참 곤란할 수 있습니다. 뭐 강하게 둔다면 지금 2단 젖히는 것도 있어요.
얇아요. 네. 아, 지켜두네요. 흐름은 김지석 선수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막상 그 흐름을 우세로 바꾸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바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바둑은 종반전이 흑백 간의 어려운 바둑이 됐습니다. 결국 중앙 쪽에 이 떠 있는 백도를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잡으러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백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느냐가 이 바둑의 승부입니다. 확정가에서 약간 뒤쳐져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아, 끝내기로 돌아섰네요. 네, 지금은 이 백도를 강력하게 압박하기는 좀 어렵다고 봤네요. 하지만 뭐 당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확실히 못 살아있는 돌이 중앙에 떠 있다면 탄샤오 선수로서는 두고두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보강을 한다면 그 사이에 또 다른 큰 곳을 두면 되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이 중앙 백 대마를 둘러싼 공방 당장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승부 포인트입니다. 지금 상변 쪽에 김지석 선수가 큰 끝내기를 돕고 백도 받아두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백돌이 여기에 오니까 이제는 흑의 약점이 신경이 쓰였죠. 네. 이런 날일자 건너붙이기만 해도 흑이 곤란해질 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두텁게 받아두었습니다. 큰 자리네요. 한 번 더 손을 뺐습니까? 네. 이건 승부수입니다. 뭐 김지석 선수 입장에서는 화를 안 낼 수가 없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탄샤오 선수는 지금 이쪽 부근에 백이 먼저 두면 연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고 이쪽과 이쪽 연결을 맛보기로 해서 당장은 네.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2015 중국 갑조 리그 11라운드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